쇼!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조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 지하철 9호선 파업 시작합니다. 지하철 9호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좀 신경 쓰시고요. 한파주의보 수도권 중부 내륙 한파주의보 떴습니다. 트럼프 시진핑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고요. 자, 네 번째 우병우 귀가 16시간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한 10시간쯤 조사한 거죠. 조사 기록은 다시 들여다봤으니까. 자, 이 중에 봉두사업 보면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역시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귀가 어떻게 될지. 애타는 마음 구속이 될까 안 될까, 나는 구속이 될까 안 될까, 애타는 마음, 울랄라 세션의 애타는 마음 듣고 1부 돌아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미디어 오늘 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 기자님. 네. 정 기자 맞죠? 이제 수습도 뛰었죠, 딱지. 네. 수습된 지는 10년이 넘었죠. 그래요? 네. 10년짜리 수습 하나 붙여줄까요? 붙일 수가 있나요? 그럼요. 네. 내가 붙이면 되죠. 그렇군요. 정수습 기자. 네, 그건 저희 사장과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수습해 보세요. 못하겠어요, 이거. 자, 손은경님이 아재 개그 좋아요. 정상근 네. 기자님 동생이 있으면 정중근인가요? 그럼 막내 동생 정하근이에요? 이 청취자분들도 이제 많이 이 프로그램에 적응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러면 네. 송구하지만 저는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근 기자는 원래 진짜 정 기자가 아니라 수습 기자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잘 수습한다 그랬고 수습 네. 기자. 못하겠어요, 여기서는. 네. 자, 첫 번째 뉴스. 네,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서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북한 정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화성 15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정점 고도가 4,475km까지 상승을 했고 950km 거리를 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와 거의 일치한데요. 만약 북한이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면 비행 거리가 미 동부권까지 이를 것으로. 13,000km. 네, 그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말이죠. 이 주제는 2부 3부에서 하니까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네. 인트로 구라라 그래 그걸. 들어간 인트로 어떤 거요? 인트로 구라. 들어가는 구라라고 그래서 인트로. 네. 영어와 비어가 막 섞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네요. 예. 다 영어 같지 않은데 인트로 구라. 나 뭐 우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일부에서 울랄라 세션. 네. 그것도 울랄라 세션도 우리 그 의태어하고 영어하고 섞인 거예요. 오늘따라 되게 수습하기가 힘드네요. 수습기 잘하니까. 자, 두 네. 번째 뉴스. 네, 두 번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주거복지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거죠. 네, 핵심은 맞춤형 주거 정책인데요.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층 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따로따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부동산 대책이 수요 제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은 셈이죠. 일단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청년 주거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의 범위로 설정을 해서요. 20만 개의 주거 공간을 5년 동안 공급한다는 계획이고요. 당장 내년에 4만 실 정도를 공급을 합니다. 이게 4만 실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주택뿐 아니라 셰어하우스나 아니면 대학 기숙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만 실로 말씀을 드렸고요. 원룸, 투룸, 그다음에 임대주택까지 다 포함하는 거가 그렇죠. 되네요. 뭐 셰어하우스나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까요? 기숙사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미 기존에 지어짓고 있는 거 포함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새로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숙사가 훨씬 더 시급하고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많이 필요한데 기숙사가 너무 비싸졌어요. 네, 기숙사 학교 앞에 원룸이나 거의 비슷해요 이제. 네, 근데 원룸 자체가 워낙 비싼데다가 기숙사는 밥이 나오기도 하고 학교랑 또 가깝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숙사를 좀 싸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 사업자들이 져서 BTL 한 20년 지나면 이제 그 학교다 넘기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있어요. 수익을 빼려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졌어요. 네, 예전에는 되게 쌌는데 맞아요. 민간 기업으로 또 넘어가면서 이제 짓고 막 이렇게 분양이 좀 비싸졌죠. 그게 MB 시절에 대학이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바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 주머니 터는 거죠. 네, 결국 또 등골 브레이크 MB, 기승전 MB. 결국 또 그 대통령의 정책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20대 청년들이 정치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누가 맞습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터는가. 네. 누가 등골 브레이커인가. 등골 브레이커는 감옥으로. 네, 어쨌건 이제 이 이 주거 정책의 핵심이 예.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이나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대학교 기숙사도 뭐 그런 예. 네,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신혼은 싶고요. 어떤 정책이 있나요? 네, 신혼부부는 일단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4만 호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네, 단지를 만들어서 7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주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새 아파트 단지에는 뭐 단지 내에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 복합시설이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육이나 육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네, 그런 단지를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부분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일반 민간 업체들이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이 10%로 규정이 되어 그렇죠. 있는데 지난번 주택정책 발표할 때 들어가 있었죠. 네, 그거를 20%로 2배를 늘립니다. 아하. 늘리고 그걸 아울러서 이제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을 예. 내놓는데요. 한도는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 재생 정책에 이게 유럽이 막 이렇게 주거가 문제가 있을 때 도시 재생 정책을 통해서 원룸 투룸을 많이 줬거든요. 네네. 청년들 특히 이제 그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들 이런 네. 분들을 위해서 그런 주거 정책을 이제 쫓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젊은 층,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을 사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맞아요. 위해서 좀 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도 금리를 좀 높여서 이분들이 조금 더 비교적 네, 쉽게 돈을 좀 모을 수 있게 하고 예. 네, 신혼부부들도 뭐 대출 같은 거를 네, 조금 이율을 좀 맞아요. 낮춰가지고 예.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거를 갚아 나가면서 살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이게 그 과거 뉴타운 정책이 있었잖아요. 아 뉴타운 다 정책 때려부시고 새로 지면 그 거기 입주하려면 돈 엄청 들거든요. 엄청 들죠. 그 사실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든. 네 거기 있는 원래 주거하던 사람들이 그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서 예, 네, 쫓겨나잖아요.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예, 이른바 강제적 젠트리피케이션. 그렇죠. 네. 예? 어려운 용어.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용어죠. 제가 하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건 뭐 그렇게 예. 네. 땅값만 이게 올라가고 집값만 올라가서 뉴타운 결국 정책은 누가 있죠? 오세훈 시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이명박 전 서울시장하고 아, MB. 네. 기승전 MB. 네, 다 MB로 연결이 되네요. 예, 네. MB는 어디 갈 데가 있는데. 네. 자, 갈 다음 데도 뉴스. 있고. 네, 다음 국정원 뉴스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바꾼다? 네, 그 국정원이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는 자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어허. 이게 뭐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에 이르다가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네. 갔는데 이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대외 안전 네. 국내를 아예 손을 못 대게. 이름만으로 보면 그렇죠. 예. 네,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뭐 국내 정보 활동을 하면서 좀 수차례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있으니까 맞아요. 좀 이런 이미지를 탈피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이상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이름이 권위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뭐 안전기획부, 막 네. 중앙정보부, 하여튼 국가정보원. 네, 사실 뭐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나라든 다 있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특히나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예, 지역에 가면 정보 이름을 붙은 학원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정보학원. 강남에 압구정도에 하나 있어요. 네, 어쨌건 뭐 이게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대외 안전정보원 좋네요. 네. 국정원은 하도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다 해서 걱정원으로 부르고 그랬잖아요. 네, 걱정원으로 불렸었는데. 아. 하여튼 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죠. 네, 예. 뭐 안전기획부 같은 경우에는 막 고문하는 이미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기관 명칭을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살짝 이제 바꿔서 대외 안전 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네요. 네, 어쨌든 이거 국정원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겠다고 네, 국정원이 들고 나왔던 겁니다. 짝짝짝짝짝 잘했어요. 네, 예. 뭐 실제로 지난 7월에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그 정보 수집용 네, 그런 편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되게 네, 그렇게 개혁을 하겠다고 국정원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유, 근데 대통령 또 잘못 뽑으면 이런 편법 저런 편법 다 써갖고 결국은 또 자기들 권력에 충성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 텐데 그 걱정이에요. 맞아요.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법적으로는 돼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돼 있는데 94조 네, 정치행위 금지, 네, 정치 관여 금지. 그거를 악용을 하고 예. 이제 정권을 이어가면서 계속 은폐를 해왔던 거잖아요. 정치 관여가 아니라 정치 개입이다 그러면서 불법 아니다 그랬잖아.
네. 개입도 불법 아닌가요? 어쨌든 네, 말인지 어쨌건. 막걸리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공 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 충분히 검찰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검찰이 하고 있죠. 네. 네, 뭐 경찰하고 검찰이 이제 맡긴다는 건데 지금 국정원은 뭐 형법상 내란, 뭐 외환죄, 뭐 군형법상 반란, 뭐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걸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이었죠. 예. 네, 유우성 씨 그래서 사건도 있고. 직접 수사권도 이제 뺐나요? 네, 이제 직접 수사권도 이제 빼고 그 수사권을 아예 네, 검찰하고 경찰에 그냥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수사권 없애는 거예요? 네, 수사권을 없애는 거죠. 네. 대대적인 개혁이네요. 그렇죠.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뭐 큰 개혁인데, 네. 근데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 수집 활동은 계속 하기로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보 수집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네, 뭐 국내 정보 수집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은 이런 부분도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어쨌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보 수집이 과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국내 정보 수집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근데 몇 가지 딱 그 한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예. 방위산업 및 경제활동 침해,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 스파이를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국가 공공기관 사이버 공격과 그밖에 부분, 네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그래서 진짜 시스템 개혁을 해놓으면 네, 나중에 그 다시 개입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네네, 또 전임 정부 시절은 어떻게 했냐면 법을 못 바꾸니까 국회에서 네, 시행령을 바꿔갖고 법보다 더 큰 시행령을 만들어버려갖고 막 또 편법을 하잖아요. 네. 그 꼼수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또 기승전 그분으로 MB요. 네, 그분으로 꼼수 넘어가는 이른바 건가요? 꼼수 대통령. 나 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대모사도 수습이 안 되네요, 잘. 네, 계속 넘어갈까요? 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랄랄랄랄랄. 네, 성대모사는 다른 분께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네, 그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원이 차량 덮개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예? 네, 어제 낮 12시 16분께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광주시 남구 양과동의 한 도로에서 그 환경미화 노동자 노아무개 씨가 생활 폐기물 수집 차량 덮개를 이제 보던 중에 그 운전하시는 분이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기계를 작동을 시켜서 이분이 몸이 끼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센서가 있었고 뭐가 끼우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건 안 되나 보죠.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작업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광주에서 불과 13일 전에 그 환경미화 노동자가 후진하던 차에 치여서 수거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만 2주 만에 지금 두 분이 돌아가신 건데 이게 과연 이제 노동자들이 부주의했기 때문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광주시가 환경미화일을 용역을 줬고, 네, 이 용역업체가 지금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적게 뽑고 일은 계속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급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직선제 되고 그러면서 좀 개혁적인 단체장들 뽑히면서 네. 외주 줬던 거를 그 경비령을 다 직영하면서 오히려 돈은 줄어들고 네. 사람들 복지는 낮이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광주에도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간 사망 사고가 그 이후로 한 건도 없었어요. 맞아요.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그 누구에게 외주 주면 그 외주 주는 업체하고 무언가 그 수익 관계 그 짬짬 이런 게 있었고 했다고. 그렇죠. 이제 입찰 과정에서 그런 비리들도 상당히 많고, 네, 무엇보다 이제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그럼요. 이 최근 2년간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이 전국에서 27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119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지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관심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에서는 아예 차량이 전진하거나 후진할 때 그 안전 요원이 따로 배치가 돼서 그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자,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쇼 있는 거 아시죠?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요. 주진우 기자, 김용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합니다. 정봉주와 친구들. 좋아요. 방청 신청 문자로 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신청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듣나 안 듣나요? 노래 없죠. 자, 정상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1부 끝내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